18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자는 매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무려 71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고창 선운사 대웅전을 비롯한 문화재가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비를 막아줄 방수막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결혼 이민자의 치과 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들면 통역도 돕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 장학금 지급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4개 대학이 특별 장학금 지급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도 14개 시군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4억 5천만 원을 받아 그늘막 152개와 그늘목 23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일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창 선운사를 비롯해 문화재 또한 지붕 기와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화재 보건기술자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 시점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가오는 태풍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높은 기둥 위에 올려진 맞배 지붕을 바라보면 그 웅장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보물 제290호 선운사 대웅전. 지난 7월 29일 밤 갑작스레 내린 많은 비로 지붕 위 기와가 깨졌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와 대웅전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이곳은 2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대웅전 지붕 바깥쪽 기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법당에 누수가 생기겠습니다. 그 누수 생긴 원인은 기와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법당 밑에 바닥에 물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며 전북 지방에도 비가 예보돼 있지만 누수된 지붕에 비를 막아줄 방수막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돌봄 사업단과 고창군이 현장 점검은 했지만 보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높다 보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아니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로 지금 기아 한 부분을 보수한다고 하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라. 문화재 보호법상 보건 기술을 갖춘 기술자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데다 작업 비용도 필요한 상황. 문화재청은 군과 협력해 하반기쯤 긴급 예산을 들여 대웅전 보수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긴급 보수비 또는 보수 정비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재 풍수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며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올 여름.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보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8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매월 1.5에서 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모두 71명에게 18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한 데 쓰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지역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형 소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먹는 샘물이 대상이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기준과 수원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하며 151개사 520여 개 제품 가운데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실시한 먹는 샘물 수거 검사에서는 58개 제품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말에 서툰 결혼 이민자의 치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원시인데요. 의사소통이 힘들면 통역도 돕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남원으로 이사 온 베트남 출신 이지우 씨. 치과를 찾아 구강 검진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끔 이나 잇몸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교통도 어려워서 그래서 가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치료도 받다 봐서 너무 좋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번거로워 등한시했던 치과 정기검진. 특히 비용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결혼 이주민들에게 무료 검진은 희소식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치아 부분 닦는 게 아니라 잇몸도 이제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닦을 때는 잇몸도 신경 쓰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서툰 한국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통역을 돕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는 최근 지역 내 치과 13곳과 협약을 맺고 결혼 이민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석을 제거하거나 충치 예방 물질인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검진 비용을 대기로 한 겁니다.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56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갖고 살아가도록 남원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 보건소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바른 칫솔질과 잇몸병 예방법과 같은 전반적인 구강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장학금 지급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등 4곳입니다. 전국 국립대학 중 처음으로 특별 장학금 지급안을 발표한 전북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도내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원 지역 13개 마을이 농약 사고나 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공모에 선정된 남원시는 음독 자살을 막기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 300개를 녹색마을에 나눠줬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은 집에 있는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음독 사고와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장비입니다. 남원시는 각 마을마다 주민 1명씩을 선정해 농약 사고를 막는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원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서 자살 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북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 지역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금액은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로 이를 인구나 면적, 낙후도 등 91개 지표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 분배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가운데 21%를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비세 역시
516억 원가량 줄면서 전북도 본청에서만 1,000억 원에 가까운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결정된 교부세가 올해 중간에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놓은 지자체로서는 추경을 통해 줄어든 금액만큼 도로 삭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가 당해 중간에 감액된 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예정된 사업들에 투입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 핵심 현안의 동력 상실과 사업 축소 등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 확진자들이 도내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내 접촉자들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밀접 접촉자들로 감염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방역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9일 코로나19 김포 확진자 가족들은 완주군 한 캠핑장을 방문해 도내 일가족을 접촉했습니다. 검사 결과 도내 거주자인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돌입하게 되면 전 국민들의 동선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하거나 도내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늘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운영이 중단됐던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가 다시 개방됩니다. 순창구는 순창과 인접한 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6일부터 체계산 출렁다리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지난달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자 출렁다리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임실군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3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정부 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부서별로 신규 사업 3건 이상을 이달까지 발굴한 뒤 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안 지역화폐인 부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특별 할인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개인당 50만 원으로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뒤 살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터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을 둘러보시고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임실 29도, 그 밖의 지역은 31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9일부터 10일은 중부와 전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부 내륙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